네, 자 그러면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후반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함께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항상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하자면 좀 식구로 가도 됩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시고 곽수산에서 회나 한번 사주세요. 아 그거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경선 때부터 고생해서 회 좀 줘라 뭐 이러는데 해줘라 좀 해줘라. 해줘라 이렇게 아 의원님 오늘 말이 많네. 말이 많네 이러면서. 자 의원님 다시 한번 진짜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우리 황희두 이사님 네. 저랑 이제 방송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너무 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술자리는 한번 갔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아 여기 셋이 한번 한잔 해요. 좋습니다. 좋죠. 또- 진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네.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좋습니다. 방송 아. 딱 끝나고 뭐 후반전 말고 그 뒤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장전 연장전은 없잖아요. 연장전은 가끔 있긴 한데 가끔 있어요? 네. 하여튼 연장전에 불러주시든지 해가지고 끝나고 네. 소주 한잔 해요. 너무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방금 저희가 들어오실 때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상설 특검 관련해 가지고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표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은 이제 원래 있는 것이고 네, 그- 상설 특검법이 있어요. 특검법이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을 조금 바꾼 건데 의원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바뀐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19대 국회 때 음. 특검법, 상설 특검법이란 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 법을. 그게 뭐냐면 뭐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의결로 요청하면 음. 특검이 작동되도록 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 예. 네.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음. 특검 후보를 정하는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근데 기존의 규칙은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법무부 차관 하나, 대한변협 회장 1명, 그 다음에 여둘 야둘. 여둘 그래서 7명이 앉아가지고 음. 특검을 누가 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2명을 추천하는 걸로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 국회 규칙에는 7명이 회의에서 2명 추천.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7명이 쭉 후보 리스트를 놓고 막 검토해가지고 요 2명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도록 그 규칙 안에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음.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 7명 중에 꽤 많네. 왜냐하면 여당 둘은 일단 그렇고. 그렇죠. 법원행정처도 뭐 법원이 독립돼 있다지만 사실은 정부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네. 법무부 차관 당연히 그러네. 그렇죠. 네. 대한변협 회장도 전통적으로 좀 친정부적 인사다 이렇게 음. 평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대통령이 꼭 비호하고 싶은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독립적인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어렵네. 이런 얘기들이 제기돼 와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냈죠. 규칙을 바꾸자. 예,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바꿨냐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이 추천하지 말게 하자. 그 여당 2명. 네. 어. 그러면은 최소한 4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이제 4명이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직 3명이 다 여당 쪽 인사다 또는 여당과 가깝다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한 4대 3. 만약에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협이 조금 더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자세를 취해주면 최대 6대 1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구조에서 특검 후보를 논의하는 식으로 규칙을 바꾸자 해서 음. 그 규칙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어쨌든 그 개정안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된 건데 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정신 없으셨을까봐 한 번만 더 볼 텐데요. 제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 번만 더 보시죠.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자,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정확하게 이제 반대를 눌렀습니다. 우리 이사님 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사실 예측한 대로 움직이긴 한다. 예측한 예. 대로는 움직인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뭐 명태균의 똥개라 불리는 사람 한 명, 그리고 김소연 씨의 표현대로면 그 명태균의 똥개에 잠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깜짝 놀랐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길래 뭐 김태열 수장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짓 보면 딱 근데 그러더라고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표현대로면 그 명태균의 똥개에 똥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지금 저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전혀 놀랍진 않았다. 아, 예, 저들이 어떻게 야당인가? 저래 놓고 어떻게 야당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개혁을 왜 붙입니까 그 당에다가? 아. 의원님 아까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신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소주 한잔 할 때 저도 저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술자리에서 사회적 체면과 명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편하게 그렇죠. 마시면 되는 거지. 야, 저는 진짜 저 너무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게 야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 네. 그리고 너무 지금 사태에서는 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저럴 때는 오히려 좀 특검이 가능한 길을 좀 자기네들 적극적으로 연다.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결벽이나 뭐 무혐의 이런 것들을 좀 결백이나 무혐의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길일 것 같은데 떳떳하다면. 떳떳하다면 예.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본 측면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게. 요 얘기 하나만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통과시킨 건 규칙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행사해왔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하나 저렇게 이제 바뀐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후보를 올렸을 때 대통령이 그 후보를 임명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두 명을 그럼 골라서 네.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3일 안에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하게 되면 그건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명확히 대통령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 예. 네. 그걸 안 한 거니까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헌법 위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명백한 법률과 헌법 위반 사항은 탄핵 사유가 돼요.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는 떠나서 탄핵 사유가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탄핵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명백한 헌법 위반을 갖고 와봐 그랬는데 이건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죠. 탄핵 사유가 쌓이죠. 이것만으로도. 네. 어쨌든 이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순간 이제 탄핵 사유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 걱정되는 게 또 이 습관적으로 거부권 되는 줄 알고 한도수 총리 내세워가지고 자 상설특검은 제2요건을 제가 건의드려 이럴까 습관적으로. 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규칙만 바꾼 거고요. 국회 내부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규칙이 바뀐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요게 근데 작동을 그러면은 하려면 그래도 표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제 특검 규칙을 이제 바꿨잖아요. 바꿨고. 자 이제 이 상설 특검을 가동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요구가 있으면 바뀐 규칙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제 특검 후보가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특검 요구는 과반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 요구안을 한 달 전쯤에 저하고 김용민 의원이 가서 내고 왔고 그 중에 이제 수사 대상으로 적시를 하게 되는데 그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혐의예요. 토건. 네, 오늘 대표님하고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한국 거래소에 가서 대표님이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삼부 토건 주식 오른 거 갑자기. 네. 근데 그거 그치. 진짜 이상해요. 네. 1,050원인가가 한 5,500원까지. 네, 갑자기 오른 거. 그거 딱 하면서 이런 것들 적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딱 상설특검 요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본회의가 열렸을 때 특검 이제 발동 스위치 누르는 표결 한 번만 더 하면 바뀌어진 규칙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 후보를 뽑는
프로세스가 쫙 진행되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또 이어서 바로 해볼 텐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뭐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당내 집안 싸움이 아니라 네. 진짜 대통령이랑 당 대표 집안 싸움이 돼버렸어요. 리얼 집안 싸움. 고모 나오고 뭐 아내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리얼 집안 싸움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모 막 이것 때문에 신조부 총장도 메시지 내고 막 이랬잖아요. 실제로 오늘 기사도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 뭐 나를 좀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나오고 있고 근데 김기현도 그랬고 이준석도 그렇고 실제로 한동훈도 그러면 좀 내쫓으려는 분위기냐 이런 이슈가 또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은? 저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네. 명태균 그리고 네. 김건희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산에서는 명태균, 김건희 어쨌든 덮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금 가족 요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면서 계속 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게임에서 주로 그런 표현하는데 황금 고블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 던파라는 게임에서 나온 건데 네. 한마디로 이 몹을 잡으면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사람들이 그걸 잡으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처지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 민주진영 유튜버 말고 이 소위 이제 친윤 유튜버들이 네. 황금 고블린 잡으려고 네. 너도 나도 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거의 구하른다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걸 더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야 또 이 사람들이 또 빵빵 터지고 하니까 이 고블린 안 잡으러 가면 손해라는 심리가 있어요. 네. 왜냐면 게임에서도 그런 이벤트 기간을 두면 내가 안 들어가면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지금 빨려가고 있는 거고. 속된 말로 이제 맛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맛집이 됐습니다. 네네. 경험치 막 5배, 10배 주는데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한동훈 대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일단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누가 썼는지를 밝히든지 음. 아니면 내용 자체를 분석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비판글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확전이 되는 거 봐서는 이게 단순한 게시판의 어떤 글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 파워 게임인 것 같아요. 파워 게임이고 양쪽에 파워 게임이 이렇게 심해진 거는 저는 뭐 한동훈을 쫓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하고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죠? 네. 한쪽은 명태균 게이트 오히려 잘 됐다 해서 좀 정리할 사람 정리하자라고 박수 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 하고 해서 서로 각자 하나씩 발목 잡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가속화시켜서 상대방을 제거하고 자기는 좀 안전한 위치로 가려는 그런 밀고 당기기가 아닐까? 요즘은 오히려 좀 초기의 시선과 달리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어제 또 오전에 나왔는데 10월 31일 날 한 오후 8시쯤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만 깨끗하다.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온갖 구태들이 들러붙어서 한동훈 죽이려고 한다. 네. 가 이제 한동훈 장모 명의로 글이 올라왔고 정확히 이제 7분 뒤에 그 한동훈 모친 이름으로 또 그 글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한 바퀴 돌고 올 타이밍이다. 7분이면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처음에 아까 말씀주셨듯이 다들 이런 거 가지고 저래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점점 확전이 돼서 이거는 사실 그 포털 업무방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장해찬 씨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몸까지 확 뛰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고블린 제일 잘 잡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 커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언론이 빵빵 터뜨려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진은정 씨의 얘기까지 터뜨렸잖아요. 그 맘카페 여론 조작하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퇴출당한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혼자 이제 깨끗해질지 몰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기사가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대략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윤과 친한의 지금 대립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2월 10일 날 이루어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 싸움이 그 재표결 때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속을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막장스러운 얘기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 추경 원내대표는 되게 막장스러운 방법을 내고 있어요. 지금 뭐 단체 기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예, 기포소 들어가면 너 그냥 죽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김정은식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급한 상황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원래 28일이었다 지금 10일로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 특히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온갖 변수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단하기는 예, 어렵지만. 지금 결국에는 저들은 이번 국면을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국면 어찌저찌 넘어가면 본인은 끝납니다 이제. 답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주변에 친한계라는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제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가 된 사람들일 텐데 여기서 그러면 용산에 찍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 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라리. 골든타임을 처음에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당대표가 됐고 최소한 전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요걸 받았더라면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날아가려고 할 때 국민들이 지켜줬겠죠. 야 뭐 이 가족 이거 뭔데 이거 뭔 가족 드루킹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어디서도 한우 못 받아가지고 간동원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런동원까지 돼서 완전히 안철수 하위 호환이 돼버렸습니다. 와. 답이 없어진 거죠. 한 가름까지 나오고 있고. 가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공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뭐 우리가 뉴스 보면은 대선 뭐 대권 주자의 뭐 약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요즘 힘들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대권 주자라고는 아예 안 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그 모습은 아예 사라졌어요. 모두가 이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면 일말의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뭐 대통령감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의원으로서 인지도는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만세 불러라. 그럼으로써 그냥 김건희 특검법 우리는 간다. 하면 자기 것도 당연히 묻힐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않겠죠. 이게 조금 안 시선을 하겠지 뭐. 과거로 좀 돌려야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고발 사주가 문제됐을 때 그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강하게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손준성이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 고발장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니까 셋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바인딩 돼 있고 또 그래서 셋이 공유하는 약점, 셋이 공유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비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카톡방도 뭐 같이 운영했다 뭐 이런 것도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초기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면 그 공동의 굴레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는가. 공동 굴레에서. 예. 그러려면 자기 거는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게 검찰이 사실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한동훈 좀 보호해주면서 이쪽은 좀 치려면 딱 쳐주고 이게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한동훈이 안전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그 위험이 살아 있다고 봐요.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이것도 이거지만 뭔가 팍 치고 나오려고 했을 때 발목 잡는 게 당원 게시판 말고도 사실은 더 강한 게 있겠죠.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동훈 쪽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큰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저쪽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서 요걸 좀 자기가 좀 참고 좀 하면은 뭔가 좀 큰 틀에서 넘어갈 수 있는 파도로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약간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수사가 지금 보니까 뭐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확 가면서 오히려
한동훈의 입지를 넓혀주는 쪽으로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 이 검찰들이 수사하는 게 그 친윤 쪽으로 오히려 좀 더 하면서 이런 변수들은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럼 네. 국회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야기를 뭐 혹여나 이제 나눠 보셨다면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친한계 또 혹은 친윤계 의원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 보시거나 분위기를 느끼시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얘기를 못 나눠봤는데 네.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면담이 이상하게 끝나고 나서는 네.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오. 야 왜 특검법 협상 안 해? 막 이러면서 협상 니네들이 걸어야지 우리가 하지 뭐 우리가 직접 걸 수는 없잖아.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야. 친한계 쪽에서? 네. 오. 그래서 제가 막 지도부에 보고도 하고 빨리 좀 움직여야 돼. 근데 며칠 사이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며칠 사이에 또 갑자기 찬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 지금도 보니까 약간 끓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좀 태핑을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는데 하여튼 크게 움직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사를 능가할 만한 뭔가 에너지가 있지 않고서는 한동훈이 크게 움직일까? 당원 게시판 요거 좀 피해보려고 움직일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일단 네. 한동훈 대표는 다른 거 차치하고 그거를 통과시키냐 마냐 떠나서 자기가 8표에서 한 10표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라도 일단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자기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죽고 싶지 않으면 왜냐면 그 알렉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고 싶으면 최소한 자기가 한 8에서 10표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라도 보여줘라. 아니,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지금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친윤계 쪽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예전부터 또 최근까지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짜 의원들을 열심히 챙겨요. 어마어마하게 챙깁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굉장히 끈끈한 스킨십을 챙겨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챙길 때 뭐 그냥 술만 먹진 않겠죠. 그렇죠. 야, 우리하고 좀 잘 지내면 앞으로도 쭉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면은 의원들을 정말 엄청나게 챙겨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따라가려면 막말로 그 박주민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랑 친해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는 쪽이 더 구미가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그 국민의힘 이제 출입하는 기자님이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친한계 쪽도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겠다. 대표가 뭐 입장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켜봐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친한게 약간 난처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단순한 일인데 해결도 안 되고 네. 김건희 특검법이랑 연결해가지고 또 기사는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씨가 용기 내서 그나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김건희 씨의 그 고모라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하면서 막 아내 개목줄 막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면 정치인들이 또 그거에 따라서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위축되면 큰일 납니다. 저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면은 사실 윤석열 그 집단은 대화가 안 되는 거란 건 본인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을 믿고 좀 나와라 아,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믿고 그래서 좀 뭐 나아라. 그런 얘기들을 친한계 의원들 만나서 좀 해주고 위축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돼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걱정하지 마.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야라든지 역사가 기억해 줄 거야라든지. 아, 근데 그건 실제로 기억해줘요. 그래도. 네, 그럼요. 그죠.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돼.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우리 당 쪽에 와서 말을 자주 걸어. 그래요? 네. 막 왜냐면 이상하다. 안에서 대화가 안 되거든. 아. 뭔가 얘기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어. 좀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쓱 괜찮아. 국민들이 알아줄 거야. 국민들 아주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너는 역사에 남어. 네, 맞아. 8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잘하면. 이거 좋은데. 그 전략 조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도 짜서 좀 만나고 네. 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해명도 하고 나는 몰랐다. 그리고 뭐 나 그 김한정 회장이죠. 김한정 회장 나 도와줬던 이 사람 나는 상관도 없고
왜 저렇게 결국에 사고를 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요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빠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안 가고 약간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또 하나의 살이 덧붙여진 느낌 오히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오늘도 저희가 아까 녹취도 들었지만은 네. 조은희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김한정 요 회장이 결정적으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오세훈은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 명태균 만난 거 오세훈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거야. 근데 내가 엮인 거잖아.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 그래서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질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실금 아니냐 그런 네.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오실금이요? 너무 흘리고 다닌다고. 네. 왜냐면 이번에도 한강버스 얘기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밥 주기 싫어서 울어. 자기 정치 생명 살려달라고 울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네. 오직 자기를 위한 눈물. 그래서 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들이 지금 이게 분산이 된다고 저도 보진 않고 결국에 이 윤석열 김건희 얽힐 수밖에 없다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여의도 연구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뉴스타파의 질문을 한 줄로 하면 이겁니다.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에 비공표 여론조사 13개 그 13건의 돈으로 3천만 원을 그 여연에서 이렇게 좀 약간 명목상 만들어주고 돈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이러면 국민의힘 싱크탱크가 같이 얽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상욱 씨 개인이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알아봐달라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국힘당까지 지금 본진에 지금 폭탄이 터지는 꼴이라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뭐 오세훈, 이준석, 뭐 김종인 얘기 나온다 해서 분산되고 꼬리 자르려고 저들이 생각을 한다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엮여 아니,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한정 씨죠. 이게 네. 뭐 이름 얘기하셨으니까 김한정 씨가 통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한 10억씩 해가지고 입을 막자. 네. 야, 국민의힘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 이제 깊숙이 시스템적으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거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이끄는 단체가 있어요. 공정과 상생이라고. 맞아요. 네, 공생학교. 예, 여기에 임원진 중에 7명이 서울시 산하단체나 서울시 출연기관의 임원진으로 또 일하고 있어요. 7명 중에 5명. 5명. 다섯 네, 명. 네. 예, 다섯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돈도 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어떤 뭐 개인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이 국민의힘의 시스템까지도 침범을 한 뭔가 그런 위법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네. 지금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시장을 도운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돈을 또 낸 게 있어요. 네, 이거 왜 줬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타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 하루에 막 나오는데 네. 윤석열 육성하고 김건희 씨의 육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 특히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오빠. 오빠. 그 오빠파에 관련해서도 이게 9월 10일에 그 얘기를 했던 게 강혜경 씨랑 통화했던 게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그 9월 10일은 9월 5일에 뉴스토마토 처음 보도일 때 오세훈 얘기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미 자기는 오세훈이랑 연결돼서 어떤 식으로 난리가 날지를 아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를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국힘당 그러니까 오세훈 스폰서라고 나오지만 이건 그렇게 볼 수 없다. 맞아요. 국힘당에 굉장히 깊게 얽혀 있었던 사람이고 맞아요. 특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막 얘기 들어보면 뭐 1000개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꼬리 못 자릅니다. 그래서 명태균 저기 들어가 있으면 김한정 씨 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다 집어넣어야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님 얘기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명태균한테 10억, 20억 주고 뒤집어 쓰라고 하자. 그러면서 나오는 포인트가 김한정 씨가 나는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 발언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자리를 못 준다는 건지. 근데 오늘 제가 그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님이 얘기를 했더니 이 관련된 녹취를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아. 이게
이 자리에 굉장히 뭔가 있다. 김한정 씨가 오세훈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뭔가 좀 연계되는 게 더 있었겠네요. 있다. 그런 의심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가 이거는 저만의 가설을 네. 가지고 와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변명은 했지만 전 변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명 단계에서 그 당시 명태균 만났는데 좀 이상했고 그래서 강철원 지금은 정무 부시장이죠. 강철원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강철원이 명태균 씨랑 의견이 너무 안 맞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언성을 높이며 싸워서 그 뒤로 끝났고 그래서 나랑은 전혀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한정 씨는 오세훈이 나보고 만나 그래서 명태균 만난 거다. 그러면은 저만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이 와가지고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물어보고 하니까 뭐야 이랬다가 저 사람 뒤에 김종인이 있고 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강철원을 보내요. 이상하겠죠? 그럼 강철원이가 싸우고 왔어.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상황은 만들어진 거죠. 명태균을 그림은? 끊어내는. 아. 내가 강철원 보내가지고 와 이상해서 끊었다. 김한정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로 자 가서 명태균 만나보세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돈 주고 결국에는 자리도 서울시에 주고 약간 좀 이런 그림 투트랙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정식적으로는 강철원으로 끊어내는 그림. 그리고 뒤에서는 김한정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내가 받지 않아도 이 비공표 여론조사는 김한정 씨가 받아서 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태균이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어때요, 이사님? 아 근데 이게 충분히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추리를 잘 하셨다 보는 게 그러니까 팩트는 아직 모르지만 반대로 또 이제 김한정 씨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자기도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명태균 씨랑 통화할 때 오세훈이랑 난 그 관계를 끊은 것처럼 얘기했다 하는 걸 그때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서 걸렸거든요. 그렇지. 그 알리바이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필요할 때 뭉쳤다가 언제든지 또 표면적으로 걸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 왜냐면 검찰을 믿으니까. 네. 그걸 믿고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굉장히 난이상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명태균 제가 명태균이라면 아니 강철원 만나가지고 무슨 나 이상한 놈 취급할 땐 언제고 갑자기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오세훈이 보냈다고 찾아와가지고 여론조사 할 거 다 하고 돈 던져주고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뭐 전혀 양아치 새끼 아니 약간 이렇게 혹이 하나 되지 않았을까. 상상. 약간 상상. 상상을 어. 해봤다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저 사람들 보면 처음에 이 사단이 난 것도 강혜경 씨를 꼬리 자르게 하려다가 네. 이 사단 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자기가 또 꼬리 잘리게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다 꼬리에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겉으로는 보수를 표방하냐.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네.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영상 보여드렸죠. 개혁신당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내용은 이겁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왜 반대표를 던졌냐? 개혁신당 특검 추천권을 뺏어서 진보당 주자는 법이라서 반대표를 던진 거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찬성표를 못 던진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잠깐만 아닌데요. 아니 왜냐면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갖고 있었던 걸 뺏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로 제가 방금 봤는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페이스북. 자, 원래 안 갖고 있었던 거 아니? 개혁신당에서 뺏어서 진보당에게 주자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검 추천권 원래 안 갖고 있었는데 뭘 뺏어? 갖고 있지도 않았다. 제가 보기엔 좀 많이 흥분하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준석 씨 저 이제 DB를 갖고 있거든요. 폴더가 있어요. 오. 하도 말장난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항상 저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면상 뭔가 이 떡밥이 있을 땐 저렇게 바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21년 5월 15일 그때 자기 입으로 그 내일 커뮤니티 뒤집어져 저녁 7시 이런 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못합니다. 그 지금까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 안 해요. 물어보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열등감 취급하고 같은 당 나경원 씨한테는 열등감 취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상납 때도 똑같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네.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저런 짱구를 굴리고 한 거에 대해선 바로바로 대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네. 중요한 건 요즘 시대가 지금 정보가 너무 무한대로 쏟아지니까 누구나 알수 있고. 이거를 이제 특히 이준석 씨의 본진인 팬코에서 팩트 체크 안 합니다. 야 준석이 형 봐봐. 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하고 바로 퍼날라요. 그럼 이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이걸 보시는 오마이 구독자분들은 네. 박주민 의원님의 방금 말씀처럼 네. 요걸 이제 또 퍼날라 주시면 된다. 팩트로. 아 팩트로. 어. 네. 아 있지도 않았는데 뭘 뺏었냐. 네. 자기가 아직 그 국민의힘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팩트 위주의 그 발언이 있어야지. 지금 자신감 평론이거든요. 아, 그쵸. 자신감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팬코에서는 저게 먹힌다는 거잖아요. 아 먹히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 꿈은 어쨌든 대통령 다시 국힘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 명태균 창원산단 쪽 던진 다음에 싹쓸이하고 자기가 이쪽 와서 대통령 하려는 생각하니까 예, 헷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야당이에요 지금. 자 어쨌든 오늘 정치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네. 매우 좋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이 라인업으로 소주 한 잔 해야 되겠다. 너무 좋죠. 네. 곽수산. 아 곽수산 광고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황희대 이사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